캐나다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물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6월까지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추가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부터 매주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이 공급되고 6월부터는 매주 200만 회분으로 늘려 총 1,780만 회분이 도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4월 말엔 1회 접종 제품인 존슨앤존슨 백신이 조달되고 어제 미국에서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150만 회분을 비롯해 인도산 아스트라제네카 440만 회분도 6월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건국일인 7월 1일까지 16세 이상 3,100만 명에게 최소 1회 이상의 백신을 접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4월엔 파이자 백신 158만 회분이, 모더나 백신 97만 7천 회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 6지역과 할튼 지역에선 광역 토론토에선 처음으로 접종 허용 대상이 60대로 낮아졌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는 여전히 70세 이상에 대한 접종 예약만 가능한데 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로어 메일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55세에서 65세 사이 주민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줍니다. 오늘부터 밴쿠버와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은 150여 개 지정 약국에 전화해 예약 후 방문하거나 일부 드랍인 서비스 약국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방문자는 BC 서비스 카드나 케어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앞으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겠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조금 더 강하게 견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각주 정부가 통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엄격한 조치인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 실내 식당 영업과 실내 종교 모임을 중단하고 스키장 등도 문을 닫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BC주는 어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26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3차 대유행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한 퀘벡주는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퀘벡시와 가티노 등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 저녁 8시부터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일주일 내내 하루 2,00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지는 데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421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젊은 층 입원이 증가하면서 의료진들이 강력한 추가 규제를 수차례 촉구해온 가운데 온주 정부도 매우 우려하며 내일 추가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스카추안주도 리자이나의 코로나 방역 규제를 오는 4월 12일까지 연장하고 주택 방문과 식당의 실내 영업 등을 중단했습니다. 캐나다의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월 10일 8,300여 명에서 2월 중순 2,800명대까지 줄었으나 3월 들어 증가하더니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도 34,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3차 대유행이 1, 2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욕에서 자전거 사고 목격자가 가해자에게 알리려다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쯤 핀치와 베덜스트 인근에 있는 핀치 코리도어 트레일과 맥솜 로드에서입니다. 이날 서부 방면으로 달리던 사이클리스트가 보행자를 친 뒤에도 그냥 가자 이를 본 목격자가 뒤쫓아가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목격자의 자전거 핸들을 붙잡더니 그대로 넘어뜨린 겁니다. 이로 인해 땅바닥으로 쓰러진 목격자는 의식을 잃었으며 골절과 뇌진탕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토론토 경찰은 이날 자전거와 부딪힌 행인의 제보를 요청하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악 자전거를 탄 백인 용의자는 키 178cm에 68kg으로 마른 체형이며
짙은 색 머리에 깔끔히 면도했고 당시 회색과 녹색이 있는 반팔 티셔츠와 녹색 또는 파란색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는 옥빌에 있는 클리어뷰 파크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생명이 위중한 가운데 오늘 오전 할튼 경찰이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34세 남성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월요일 새벽 2시에는 블루어 스트리트 웨스트와 러시올메 로드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용의자는 자신을 피하려 하는 24세 여성을 붙잡아 내팽개친 뒤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도 캐나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총생산 GDP는 0.7%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기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3% 줄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매업과 건설, 주택시장과 도매무역, 제조업 등이 선전하며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옷가게와 액세서리, 스포츠 관련, 취미와 도서 등은 1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3월과 4월 경제 봉쇄 조치로 경제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후 서서히 나아지면서 9달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2월에도 GDP가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미국 플로리다 임시 홈구장을 5월 말까지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루제이스 홈구장에 있는 토론토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단은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5월 초까지의 홈 일정을 더니든 임시 홈구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국경 봉쇄가 언제 풀릴지 판단하기 어려워지자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6월 이후엔 토론토로 돌아오거나 미국에 남아야 하는데 무더운 여름 날씨를 고려해 뉴욕주 버팔로 구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19세 청년이 지난 월요일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데미안 세균군은 지난 26일 밤 맥퍼슨 애비뉴 인근에서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과 시비가 붙어 차에서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 받쳤습니다. 차량 전면이 파손된 회색 또는 샴페인 색상의 닛산 알티마 2002년에서 2006년형을 용의 차량으로 보고 운전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당시 차 안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2명이 아시안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4월 12일로 예정된 봄방학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주 보건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바뀔 경우 즉시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토에서 무더기 감염자가 나온 6개 학교가 오늘부터 또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놀스역의 게이트웨이 공립학교와 이스트역의 톤클리프 파크 공립학교, 차이나타운의 라이어슨 커뮤니티 학교, 클린턴 스트리트 주니어 공립학교 이외에 세인트 로즈 오브 리마 카톨릭 학교와 세인트 주드 카톨릭 학교 2곳이 문을 닫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온타리오주와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와 함께 2027년까지 토론토 놀스역에 백신 생산시설을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 4억 1,5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온주 정부가 5,500만 달러, 사노피가 4억 5,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100개의 고숙련 전문 기술직과 200개의 코업을 위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산오피 백신 생산 시설에선 독감 백신 이외에 코로나와 같이 향후 필요한 백신이 생산되며 연구 개발에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12세에서 15세에 100%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파이자는 미국에서 10대 2,26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맞은 그룹에선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위약을 투여받은 그룹에선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12세에서 15세에 대한 백신 효과가 100%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자에 따르면 해당 연령에서도 성인과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안전 우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이 착수한 파이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주 안에 접종 허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미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